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월 17일 수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감사하는 마음은 불행을 막아주는 마법의 열쇠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당신에게 행복한 순간을 선사하며 아름다운 순간을 늘려주기도 한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은 당신이 슬플 때 그 슬픔의 구멍에서 빠져나가 다시 햇빛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므로 당신은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마법의 약을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셈이다. 네, 오늘 한 줄 명언이 다소 길었지만 핵심은 감사하는 마음이 불행을 막아주는 마법의 열쇠입니다. 감사 스마일이 제 닉네임이 감사 스마일입니다. 감사함을 잊고 살다가 정말 큰 실패를 통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다 항상 견지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다 더 많이 갖도록 더 노력하고 또 아침 방송을 꾸준하게 하고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감히 드리고요.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항상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갖다 견지하시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보내실 것을 응원합니다. 방송 전에 제가 삼송역 방향에서 이제 이게 창릉천 그 석양의 모습인데요. 창릉천에서 북한산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멋진 석양을 또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천혜의 자연 환경 속에서 앞으로 창릉 3기 신도시와 창릉천이 개발될 건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보다 창릉천 벨트를, 삼송 벨트를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신규 투자 계획 관련해 가지고 지난 15일에 발표를 했는데 제가 이거를 들여다보면서 이제 앞으로 경기 남부는 반도체 벨트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다고 하면 고양시는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이낸셜 뉴스의 기사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2030년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공장 첫 가동, 제조 공장 6기 배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대규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경기도 용인 처인구 남사읍 일대 모습인데 감사 스마일이 공교롭게 작년에 여기 처인 쪽에 남사읍 쪽에 제가 운동 모임이 있어서 골프 모임이 있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용인을 갔다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인에서 이제 최석용 대표님하고 삼원부동산 최석용 대표님하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또 영상도 찍었는데 아마 올해도 아마 이쪽으로 가서 또 제가 용인 처인 쪽에 관련해가지고 또 소식도 한번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30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핵심인 용인 국가산업단지 내 공장이 첫 가동이 되는데 지난 15일에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통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 발표했던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인 15곳 중에 하나인데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인 경기 평택과 화성, 용인, 이천, 수원 등의 반도체 기업 관련 기관이 밀집한 지역을 말하는데 국토부는 이제 반도체 제조 공장 팹이라고 불리는 것 같은데 당초 계획인 한 기보다 6기를 배치할 수 있도록 토지 이용 계획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 주도를 위해서 충분한 반도체 생산량을 확보하고자 하는 기업의 요청에 따른 것인데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인 이 반도체 산업을 경기 남부 쪽에서 이제 야심차게 정부의 지원을 갖다가 받으면서 지금 실시를 갖다 하겠다라고 지금 밝혔는데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고양시가 또 무언가 또 대책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는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님께서는 치열한 반도체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이끌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입지를 공급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또 많은 고양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렇다고 하면 고양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고양시가 지금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갖다가 JDS식으로 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참 이 소식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또 걱정도 되면서 또 긍정적인 마음을 갖다 견진을 하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을 것 같아서 감사스마일이 오늘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잠시만요. 그렇다고 하면 일단은 이 연합뉴스에 622조 투입 반도체 클러스터 세계 최고로 정부 총력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 기사를 갖다 조금 더 자세히 좀 살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47년까지 삼성전자가 500조, SK 하이닉스가 122조 투입을 해서 16개 신규 팹, 이게 신규 반도체 공장이라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팹이라는 거를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몰랐는데 제가 이제 신문 기사를 읽다 보니까 이 신규 팹이라는 게 반도체 공장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650조의 생산 유발 효과를 기대를 하고 올해 반도체 수출이 1,200억 달러 목표를 갖다가 또 이제 달성을 한 것 같아요. 반도체 민생 토론회 시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포함해가지고 과학기술부 장관, 통상부 장관께서 나와서 정부 민생 직결을 해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을 갖다 가속하겠다라고 지금 밝혔는데 정말 저는 박수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그런 새로운 먹거리가 앞으로 뭐 드론 UAM이라든지 뭐 영상 미디어라든지 뭐 다른 2차 전지라든지 그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도 앞으로 새로운 먹거리 산업이 되겠지만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됐다는 거는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가 정말 많은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남부 일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에 관련해서는 저는 고양시 유튜버이긴 하지만 경기도 남부가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기 남부로만 이렇게 간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경기 북부 쪽은 더 취약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정부에서 또 대책을 갖다가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메가시티 서울로 우리 고양시는 반드시 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더 갖게 되었습니다. 일단 신문기사를 조금 더 살펴드리면 양산 팹부터 연구시설까지 압도적 투자로 세계 최고 간다. 윤석열 대통령 주관해서 이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세계 최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갖다 발표를 했는데 일단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평택, 화성, 용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천, 안성, 성남, 판교, 수원까지 더 확대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 남부에 밀집된 반도체 기업과 또 기관 그리고 그런 연구 시설을 같이 한데 아우르는 개념으로 해서 이미 지난해 발표를 했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15개의 생산 팹과 2개 연구 팹 가동 중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는 올해부터 2047년까지 그러니까 2024년부터 앞으로 47년까지 계속적으로 622조 원의 민간 투자가 이루어져서 연구 팹 3개 단지를 포함해서 16개, 16개 팹이 16개 새로운 공장이 새롭게 들어서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펠리시 뒷접근 K-클라우드 추진은 판교에서 그리고 화합물 반도체 R&D 사이언스 파크는 수원에서 차세대 반도체 R&D 단지는 또 기흥에서 이렇게 또 준비를 갖다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부터 시작해서 메모리 클러스터, 메모리 소부장, 카이스트 차세대 반도체 R&D 허브, 고덕 반도체 캠퍼스, 파운드리까지 해서 정말 엄청난 정말 용인 화성 평택을 갖다 넘어서서 판교부터 시작해서 아래쪽은 평택, 오른쪽은 이천까지 정말 엄청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경기 남부로 더 많은 시선과 집중 그리고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하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라든지 더 나가서 이제 여러 가지로 상암이라든지 이런 쪽도 개발해 나가겠지만 왠지 이 반도체 클러스터가 더 크게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어떻게 또 이제 고양시가 대처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도 고양시의 유튜버의 한 사람 또 고양시 시민의 한 사람 또 고양시를 사랑하는 감사 스마일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총 면적인 여의도의 7배인 2,10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2030년이면 월 770만 장의 웨이퍼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세계 최대 규모인데
제가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어찌됐든 간에 650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되고 앞으로 이쪽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로 일자리라든지 그다음에 인프라 그리고 이제 반도체 전문 그런 것들이 확충될 것은 뭐 당연한 그런 사실이 될 것이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정부가 아예 전폭적으로 국가 대항전을 대비해서 이렇게 밀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인프라 투자 환경이라든지 생태계, 초격차 기술, 인재를 4대 중점 과제로 삼아서 정부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지원 사격에 나서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전에는 이제 용인 클러스터 한 곳만 수도권 전체 전략의 이제 4분의 1에 해당하는 10기가와트 전력 수요가 예상돼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런 것들도 정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갖다 해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쪽 용인 시스템 반도체가 들어설 남사읍 일대라든지 화성 동탄이라든지 또 평택이라든지 이천까지 부동산의 그런 훈풍이 불어갈 것 같다는 말씀을 오늘 감사 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정말 저는 이 소식을 접하면서 야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 고양시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저도 이제 평택을 지나갈 때마다 이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보면서 정말 감탄을 자아내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지금 생각했을 때 경기도 평택이긴 하지만 엄밀히 따지게 되면 거의 서울 수도권과 같이 이제 가는 그런 평택이 또 될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용인이라든지 화성이라든지 뭐 수원 판교까지도 이런 반도체 벨트가 확장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쪽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이쪽에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은 또 해외 인재까지도 이쪽으로 이제 몰릴 것 같다. 그렇다고 하면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뭐 이래서 토지 가격이라든지 집값은 상대적으로 고양시보다 더 비싸질 것은 확실하다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참 SK 하이닉스 또 방문했던 이런 모습들도 보여드리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반도체가 우리 경제 버팀목이고 또 메가 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구축되면 우리나라의 또 미래 세대의 또 새로운 먹거리 더 나가서 우리나라의 그런 국가 경쟁력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저는 박수를 보내면서 한편으로는 고양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부럽기만 하다. 그러나 고양시가 메가시티 서울로 가게 되면 이런 것들도 해결해 갈 수 있다는 말씀을 오늘 감사 스마일이 드리고 싶어서 오늘 622조 투입 반도체 클러스터 세계 최대 최고로 정부에서 총력 지원한다. 그렇다고 하면 고양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조금만 이따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감사 스마일이 오늘 방송 준비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고양 시민들께서 또 특히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서북부의 300만 또 주민분들께서 많이 또 부러워할 것이고 왜 우리 고양시라든지 파주라든지 뭐 김포라든지 서북부에 있는 뭐 양주라든지 의정부 쪽은 이런 것들이 안 들어오느냐 우리도 좀 해달라라고 좀 때를 써야 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의 그런 반도체 산업이 우리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경쟁력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는 없다는 말씀 좀 드리면서 아무튼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잘 조성돼서 방금 이야기 드렸던 3대 거점인 판교, 수원, 평택 중심으로 해가지고 더 나가서 동쪽으로는 이천시, 남쪽으로는 평택, 안성시까지 해서 이런 것들이 잘 조성이 돼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잘 조성되기를 감사 스마일이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고양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께서 메가시티론 구체적 준비를 하겠다. 경기 북도는 주민 뜻 부합하는지 챙겨볼 것이다 라고 지금 하는데 일단은 총선이 지나고 나면 이제 이런 것들이 확실히 또 구체화 될 것이라는 말씀 드리지만 함께 가면 또 길이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고양시 시민이 함께하면 고양시가 서울을 갑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고양시가 서울 편입이 되게 될 경우에 변화되는 부분을 갖다가 좀 이야기를 드리면 뭐 지하철부터 말 그대로 이제 뭐 민증까지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지금 지하철 시내버스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학군도 넘어가겠습니다. 일자리, 기업 환경, 투자 여건, 소상공인 뭐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지금 현재 고양 시민으로 만족하게 될 경우 아니면 경기 북도로 가게 될 경우에는 더 악화되면 악화됐지
더 나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서울로 만약에 편입이 된다라고 하면 양질 일자리 기회 확대라든지 인재 확충 등 기업 환경 개선, 그리고 투자 여건도 증대가 되고 또 영업 환경도 충분히 개선이 됩니다. 또 세입자도 지원 제도가 지금 빈약한데 넉넉하고 다양하게 또 지원받을 수가 있고요. 집값 또한 분당 반값 이하지만 은평구 수준으로 지금 상승이 될 것 같고, 재정도 지금 현재는 32.8%밖에 되지 않는데 만약에 서울로 편입이 된다고 하면 재정 부분도 충분히 늘어갈 수가 있다. 가장 제가 핵심적으로 죄송합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자족 기능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제자유구역으로 해서 또 경기북도로 되었을 때 자족이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지만 사실상 정말 빈약하고 우리가 지금 나가야 될 방향은 서울로 편입을 해서 드론과 UAM 그리고 영상 미디어 산업을 상암에서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그 다음에 고향방송 영상멜리를 더 확충을 시키고 킨텍스 1, 2, 3전 시간을 갖다가 고양시가 아닌 서울시에 있는 킨텍스로 들어간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더 나아질 것 같고 또 자족 기능이 더 채워진다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오늘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가장 중요한 이 규제가 우리는 지금 잘 모르는데 이 3중 규제가 묶여져 있습니다. 이 3중 규제가 정말 이 지속이 된다. 그린벨트, 군사보호구역, 그 다음에 공장이 들어올 수 없는 산업 입지에 관한 법률로 해서 규제지역으로 묶여있기, 이 세 개가 규제가 묶여있기 때문에 어떤 공장이든 하다못해 이 반도체 공장을 갖다가 유치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반대로 드론과 UAM 산업을 유치를 하려고 하더라도 이 규제를 풀어야지 창릉 3기 신도시에 일자리라든지 기업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중 규제, 방금 이야기 드렸던 군사보호구역, 그린벨트, 그 다음에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에 있는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이 세 개의 규제를 갖다가 풀어야 되는데 만약에 서울로 편입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도 충분히 풀어낼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떤 분들이 기피시설을 갖다가 서울로 시가 되면 다 우리가 받는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따지게 되면 김포시도 지금 받게 되고, 만약에 우리가 이걸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어찌됐든 간에 지금 우리가 지금 난지물 재생 처리장이라든지 화장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기피시설 때문에 지금 서울로 편입을 갖다 안 한다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아니다 하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도청이라든지 그 다음에 민증, 경기북도가 아닌 서울시청, 그 다음에 서울시민이 될 수 있는 고양시의 그런 입지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보시고, 여기시, 그 다음에 화성시, 수원시, 평택시를 부러할 게 아니라 그쪽은 서울로 편입을 갖다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입지적으로도 안 맞고 일단 그쪽은 반도체로 해서 메가 클러스터로 가기 때문에 굳이 서울로 편입을 갖다 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 고양시는 이번 기회에 꼭 서울로 편입을 해야지만 무엇인가 미래가 좀 달라질 것 같다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오늘 좀 특별히 이야기 드리고 싶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갖다가 보면서 감사 스마일은 고양시가 앞으로 드론과 UAM 영상 미디어 그 다음에 콘텐츠 산업으로 나가야 되지만 그런 것들이 3중 규제로 묶여서서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한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는 우리가 지금 원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원하는 거고 또 고양 시민이 원한다고 하면 우리도 김포랑 같이 우리가 고양시가 함께 서울로, 메가시티 서울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감사 스마일이 이렇게 이야기 드린다고 해서 이게 빨리빨리 진행되진 않겠지만 중요한 거는 고양 시민이 함께 한다고 하면 충분히 고양시가 메가시티 서울로 갈 수가 있고, 앞으로 4월 10일 총선 때 나오는 고양시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고양시가 서울로 가야 된다라는 이런 당위성이 있는 후보들을 갖다가 우리가 뽑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소신껏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난 5년을 갖다가 제가 고양 시민으로서 고양시가 어떻게 지내왔는지, 그리고 시정연구원에서 어떤 자료를 갖다가 제가 몇 년 전부터 이야기를 드렸지만 고양시의 일자리, 그 다음에 고양시의 기업들은 들어오지 않고 지금 정말 아파트만 때려 짓는 그런 고양시가 되었고, 더 나가서 지금 CJ 라이브시티 이런 사업들도 지금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지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앞으로 창릉이 상릉 3기 신도시의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또 일산 테크노밸리에 일자리가 들어와야 되는데 일자리가 안 들어올 것 같아서 저는 더더욱 걱정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3중 규제를 갖다 모르시는 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3중 규제가 서울로 편입이 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완화가 되고 또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 기업들이 서울시기 때문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 향동에 있는 그런 많은 지금 아파트용 공장이라든지 지축역에 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지식산업센터들이 앞으로 서울시로 편입이 된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더 많은 서울에 있는 기업들이 고양시를 찾게 되지 않을까. 메가시티 서울인 덕양구, 그 다음에 일산 동구, 일산 서구에 있는 서울시를 찾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감사스마일이 고양시 서울 편입 관련해서 힘을 좀 모아주시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